우원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원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57년생이고 경동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나오고 연세대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석사를 했고 민평년에 현재 좌장을 합니다. 민평년이라는 게 김근태 선생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뭡니까? 제야 운동권 세력을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현재 있는 이인영이라든지 그 지난번에 그 아주 그 난리 법석을 떨었던 설훈이라든지 우원식, 유은혜, 기동민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민평년 소속으로 민평년에서 김근태 선생을 이 따까리 했던 애들이에요. 아휴, 김근태 선생한테 유은혜 같은 애들이 뭘 보고 배웠을까? 아유, 참. 김근태 선생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민주화 운동할 때 그렇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민평년 애들이 다 또라이로 거의 변했다는 겁니다. 왜?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했거든. 그때 민주화 운동했던 애들 생각만 하면 정말 고맙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야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그대로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지금 1년의 변화가 조선시대 100년의 변화보다 빨라. 엄청난 시대가 됐어 우리가. AI, 로보틱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육체 노동, 정신 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이제 없어져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생기는 것은 아주 고급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이걸 우리가 seamless하게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덜컹거리지 않고 그런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원식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국회의원 5선 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또라이가 되어갑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취임했어요. 우원식으로 말하면 2013년에 민주당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뭘 했냐. 남양유업 대리점 강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진실, 그 회사가 대리점에 대해서 이 갑질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건이 크게 불거졌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잘했어요. 원인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킵니다. 대단히 잘했죠. 칭찬할 만하죠. 여기까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원식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걸 토대로 자기가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원식에 대해서 4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우원식 얘기는 그것보다 이거 강의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이 했지만 썸네일의 제목으로 우원식이라는 3글자가 나오는 게 4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274강 금년 5월 18일 날 강의한 그거 우원식 사퇴라고 내가 명명을 붙였던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것과 관련돼서 설명한 거예요.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온 사람들한테 알려줬죠. 그것이 우원식 사태는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주권 재민 사상을 잃어버렸고 우원식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투표보다 합의의 정신의 중요성을 망각했어요. 대의민주주의적 폐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민주주의제로 견제해야만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국민 발안 또는 시민의회 이런 것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삑사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장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정치인 우원식은 민심과 당심을 왜곡했습니다. 아직도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우원식 정치의 특징이에요. 패거리 정치. 이 민평련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과 기타 등등 소규모 세력들을 규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후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념과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건민 내에 말하자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뭘 배우냐? 개념과 이론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바로 코앞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냐? 정보는 배울 게 없어요. 정보는 그냥 들으면 돼. 그거는 뭐 배울 게 없어. 그냥 있는 거니까. 근데 배우는 것은 개념과 이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이론만큼 현실적인 것은 없어요. 좋은 이론이 없으면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현실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개념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배우지 않고는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할 게 뭐 있어? 김건희가 그거 했다는데 뭘 생각해? 김건희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저거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이 그 짓을 했어. 그 정보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알려면 이론이 없이는 이 세계를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해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현실을 바꿔. 불가능하지. 그래서 좋은 이론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원식이 누구냐? 이런 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이사장을 했죠. 그리고 몇 번 바뀌어서 지금은 아마 박주민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은 맨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는 책으로 펴냈어요. 단행본으로. 그래서 내가 쭉 읽어봤어요. 잘 썼습니다. 을들의 고난, 을들의 그 힘든 사정,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그것을 다 고쳐주는 거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서 고쳐주고, 여기서 이런 문제 생기면 고쳐주고, 이런 문제 생기면 고쳐주고, 고쳐야죠. 이제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성공했고 또 어떤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아주 정직하게 잘 기술해 놨어요. 여기 그 당직자 이원정이라는 당직자 선생이 그걸 아주 지필 총괄로 잘했어요. 내가 그래서 총괄 팀장 했던 그 이원정 선생이라고 여기 있더라고요.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주 세밀히 잘 썼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있는 두 번째 있는 백서는 사실 그 출판된 건 아니고 을지로위원회에 들어가면 이게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다 제가 훑어봤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입니다.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쭉 보면서 인사조직론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못이 있어요. 잘했는데 잘못이 있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큰 틀을 보지 못해요. 이것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큰 틀이 뭐냐? 서민들의 애환을 겪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또 해결 못하는 것도 있어. 또 여기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다 뭘로 고통을 받아?
갑질로 고통을 받는 거 아니야. 또 여기서 뭐가 생겼어. 그럼 거기 달려가서 뭐 더 갑질, 그 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 을들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단 한 군데야. 단 하나야. 뭐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그 다양한 갑질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걸 바꿔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거기 가서 그거 해결해주고 여기 가서 이거 해결해주고 여기 가서 이걸 해결하려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해결을 못하지. 그 실패해. 바보들이야. 내가 볼 땐 아니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나. 이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 책을 읽었어요. 기득권 세력의 흡혈귀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 흡혈귀들이 빨대 꽂고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갑질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 그 빨대를 다 치우고 흡혈귀들이 노력하지 않고 소득 얻는 걸 그걸 뭐라 그래? 노력하지 않고 소득 얻는 거. 그거 불로소득 아니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로소득이 팽배해 있다는 거야. 그 불로소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조직 사회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제대로 세팅할 것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 총독부 시대에 총독이 여기 갈취해 가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길을 몰라. 왜? 인사조직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옛날서부터 해왔던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지? 이런 거죠.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더 세밀히 관찰하고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실력이 없는 거야, 이 국회의원들이. 이 박주민도 비슷해. 큰 틀에서 못 보고 있는 거죠.